차 공간부터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란색 부분 요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호실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큰 장점은 앞에 우리 회사 차량들을 다 마음대로 주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안녕하세요. 한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아는 지인께서 이제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른 이제 공장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된 사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요즘에 사실 이제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빙 센터가 특히 이제 핫하잖아요. 여러 이제 분양팀에서도 이제 드라이빙 센터를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실입주자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층고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군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높은 층고를 활용해서 여러 다양한 제조와 유통의 형태의 산업군들이 들어와서 정말 편리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근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1층이나 2층에 지하 1층에는 여러 다양한 시설들의 상가들이 들어오고요.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구내식당, 여러 상가들, 편의시설, 문구센터라든지 알파문구라든지 여러 이제 다양한 편의시설을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여성 근로자를 뽑기에는 공장 부지에서는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별히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근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월급을 좀 덜 받더라도 더 좋은 곳에 어떤 근무 환경을 원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강남이 사실 굉장히 그런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상권도 굉장히 발달돼 있고 교통도 굉장히 발달돼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분이 왜 이제 공장 부지로 다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입주자분을 찾아가서 한번 이제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옮기가 됐는지랑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가서 들어봤고요. 네, 저는 이제 분양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제 여러 다양한 지식산업센터를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기도 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대표님분들하고 친분도 생기고 하다 보면 술 한잔 하기도 하고 와인을 한잔 하기도 하면서 서로 친해지다 보면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면서 여러 다양한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자라든지 강남의 꼬마 빌딩이라든지 여러 이제 주식 그런 다양한 얘기들도 정보 공유를 하고 차량이라든지 전기차가 어떤 게 좋다라든지 여러 다양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분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입주자 입장에서 순전히 실입주자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업체가 드라이빙 센터를 운영했을 때 좋은지랑 오늘은 올릴 건 첫 번째로 단점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제 막상 분양팀 얘기를 듣고 층고가 높고 큰 버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3.5톤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결국엔 공장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출발해서 가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데가 드라이빙 센터잖아. 드라이빙 센터고 대부분 이제 형처럼 이제 이런 자율주행 사업을 한다든지 자동차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드라이빙 센터 층고가 높으니까 대부분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들어와서 대부분 같이 이제 사무용 겸 이제 공장 겸 이렇게 활용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형 이번에 왜 여기를 포기하고 딴 데 더 공장 부지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무환경 공장 부지로는 좋지만 사무환경은 또 안 좋잖아요. 글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승용차나 카니발 정도 규모의 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개발하고 하는 거를 할 때는 이 드라이빙이 가능한 차가 공장 안으로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건물이 유리했었는데 이제 트럭이나 버스 큰 차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일도 많아지기도 했고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산센터의 어떤 드라이브인 타입들 같은 경우는
3.5톤 이상은 사실 또 들어오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원래 분양할 때 당시에 3.5톤 막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3.5톤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어. 3.5톤까지는.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들어오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들어오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왜냐면 여러 가지 어쨌든 주차도 이슈가 좀 있고.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원래는 처음에 분양할 때는 분양팀들이 막 3.5톤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해서 막상 입주를 했는데 막상 입주를 해서 이제 3.5톤 왔다 갔다 하려 보니까 주변 차들은 너무 많고 뭐 협소하고 뭐 드라이빙 차 3.5톤 타 올라오려 그러면은 너무 힘들고 지금 끽해봐야 2.5톤 정도 2.5톤은 편하게 올라오고. 편하게 올라오는데 3.5톤은 좀 무리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너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차 빼주세요 뭐 여기 그런 좀 거 해야 되죠. 3.5톤 들어갈게요 막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저기 그보다 큰 차들을 아무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옮기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작은 차는 여기서 하고 큰 차는 따로 공장을 또 얻어서 따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뭐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잘 그러니까 지산사 좋은 게 여직원들도 근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밑에 뭐 그치. 식당들도 잘 돼 있고 그치. 교통도 대부분 다 좋으니까 여기가 그치. 위치가 어떻게 보면 동탄에서 가장 좋은 우리가 데고. 가장 메인 사거리 메인 사거리다 메인 보니까. 사거리에 있는 또 드라이브인 건물이다 보니까. 처음 입주한 건물들이라 그치. 지산 센터가 드라이브 센터가 그치. 그래서 되게 인기도 많았고 좋은데 이걸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보면 자가로 매입을 해서 쓰다가 그치. 지금 전매 이제 다시 팔라고 아니면 팔거나 임대주거나. 임대로. 그러니까 이런 처음에는 분양팀 얘기만 듣다가 실 상황을 모르니까 막상 들어서 지내다 보면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죠. 그러니까 3.5톤 이상 트럭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에는 근데 그런 데도 있기는 있어. 3.5톤이 좀 편안하게 왔다 갔다. 그런 데가 그러려면 건물이 어디냐면 엄청 커야지. 건물도 커야 되고 그리고 올라오는 길이 따로 있고 내려가는 길이 따로 있어야 돼. 있어야지. 그러면은 3.5톤이 편안하게 올라왔다가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근데 거기도 사실 그렇게 편하진 않아. 왜냐면 주변에 차들을 또 이게 빠꾸해서 집어넣고 하려면 또 옆에 차들 빼고 이렇게 들어오고 뭐 해야 되죠. 아무튼 뭐 3.5톤도 장축가 아니면 사실은 어지간한 데는 들어올 거고, 장축이 들어오면 이제 좀 힘들겠지. 차가 장축이? 기니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 산업이 이게 승용차나 뭐 승합차 이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치. 뭐 버스 그러면 기존 버스에다가도 자율주행 기능을 삽입해서 자율주행이 되게끔 하드웨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연결 다 필요한 시켜서. 부분 해주고. 아, 또 한 업체가 다 못하고 아. 자동차라는 게 뭐 한 업체에서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아무튼 뭐 그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장으로 가면은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주변 그러니까요. 환경도 좀 안 좋아지지만 뭐 우리 회사 특성상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좋게 생각하고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형 여기가 몇 평이죠? 전체 평? 여기가 실평 바닥 전용 일단은 평수. 우리가 여기 쓰고 있는 공간이 분양 평수 기준으로는 우리가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게 한 7, 80평 정도 되고, 바닥 평수. 그다음에 분양 바닥 평수가 분양 평수? 네, 분양 평수가 180평이면 한 이제 바닥이 70, 90평. 그죠? 7, 80평. 음. 7, 80평 정도 되고. 그 베란다가 쭉 좌우로 둘러 있으니까 그거 합치면 하면 실평수도 넓어지지. 한 90에서 100평 가까이 되겠네요. 우린 다 확장을 해서 인테리어를 했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로 쓰고 있는 곳이 한 이제 분양 평수가 80평 정도 되는 거. 40평 정도. 40평 넘겠죠. 거기도 아, 코너가 코너 다 자리니까 코너 자리니까 한 베란다가. 50평 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쭉 일렬로 5칸을 100평. 붙어서 쓰고 현재 한 쓰고 150평 있고. 되겠네. 네, 실평 실평수가. 그러니까 실평수가. 베란다 확장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하면은 150평 정도고 그쵸. 계약 평수는 아마 한 30평 빠지니까 120평이니까 실제 이제 평당가가 이제 그 분양 그 임대 가격을 책정할 때는 한 250평 정도 되겠네, 대략.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 뭐 요즘에 여기가 3만 원에서 인테리어 되는 3만 5천 원까지 받으니까 250 곱하기 한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끝에 건물은 이제 마지막 호는 우리 자가가 아니고 우리도 임대해서 쓰는 공간이니까 뭐 추가로 오시는 분들이
뭐 5칸을 다 그쪽 끝에 소유주분도 파실 생각은 있어 보였었기 때문에 같이 팔게 되면 다 팔고. 한꺼번에 턴키로 사든지. 오케이. 요즘에 근데 아니면은 동탄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호황이라서 뭐 150평 막 이런 거 되게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마 금방 손님이 붙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대략 여기 인테리어 어떻게 되는지랑 이거 한번 상황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